양심치과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건 양심치과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치과 아닐까요?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안심시키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치과가 진짜 양심치과다. 그렇죠. 의료진들이 그렇게 충분한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고 환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이 안심을 하시려면 일단은 병원 선정부터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거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핫하다는 흑백 요리사. 저 그거 아직 몰아보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유명 셰프로 대표되는 백색 요리사와 제야의 고수와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거 영상을 보니까 중요한 거는 흑색이든 백색이든 요리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진정한 내공, 진정한 실력이 치과에서도 상당히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치과 의사의 실력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치과 의사를 선택할 때는 저라도 실력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실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진정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 진정성이 양심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실력이 있는 육각형 치과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치과들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그러면서도 실력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치과를 고르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치과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사실 치과를 직접 가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유튜브나 리뷰를 많이 보겠는데 그 1순위가 과잉진료 하지 않는 치과예요가 상당히 큰 칭찬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과잉진료를 안 한다라는 거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덕목 중에 하나죠. 양심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만 하고 필요 없는 진료를 환자한테 잘 모른다는 이유로 권유하거나 시행하는 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절하게 치료를 권유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권유하지 않는 치료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잉진료도 문제고 소극적 진료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다른 데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사실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의 치료를 권유했다고 해서 그게 과잉진료와 비양심 치과는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꼭 해야 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환자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과잉진료를 피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기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과잉진료와 소극적 진료를 피하면서 내가 꼭 맞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의료진들이 그렇게 충분한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고 환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과잉진료를 피하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병원 선정부터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상업적인 곳들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죠. 과도한 이벤트라든가 비용 할인, 굉장한 저수가를 미끼로 환자들을 모으는 곳들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진료 하나하나의 수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치료하지 않아도 혹은 지켜봐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과에 방문하셨던 다른 환자분들 혹은 지인들의 추천 같은 것들을 받으셔서 치과를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치과에서 과잉진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정치료를 진행할 때 꼭 발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 지금은 당장 교정치료 진행하지 않고 조금 미뤄서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교정치료를 어렸을 때 꼭 해야 된다 권유하는 그런 경우들은 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소극적 진료에 해당되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오셨는데 환자분한테는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환자분이 나 더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잇몸 치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편한데 제가 끝까지 끌고 간 거예요. 환경치료도 하고 쓰게 했는데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소극적 진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기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 적절할 때 개입을 해서 임플란트로 갔을 때 환자분들의 시간이 절약되고 또는 고통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이중으로 지출될 게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이게 참 어려운 게 환자들의 상황마다 치아마다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이걸 판단을 내려주기는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양심치과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건 양심치과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치과 아닐까요?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안심시키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치과가 진짜 양심치과다.
그렇죠. 환자분들이 안심을 하시려면 환자분이 갖고 있는 주된 고민과 걱정이 뭔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환자분들한테 제안을 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양심치과라는 얘기가 화두가 됐다는 건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비양심적인 치과가 많다라고 환자들이 느낀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환자분들을 제가 치료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을 다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치과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저는 오늘 흑색 치과 의사 입장에 서신 구자철 원장님을 통해서 안심치과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놀랐어요. 환자들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 중요하구나. 저희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